안녕하십니까. 닥터풋볼의 정태석입니다. 네, 오늘은 정태석이 만난 사람 두 번째, 우리 한상혁 피지컬 코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상혁 코치는 2015년도에 리버풀에 있는 그 존 모스 대학교에서 사이언스 앤 풋볼을 전공하셨고, 그 다음에 K리그에서 여기 피지컬 코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재원입니다. 본인 소개 잠깐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리버풀 존 모스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새 시즌 동안 K리그에서 활동한 피지컬 코치 한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한상혁 코치는 지금 현재 이 군 복무 중이시고 지금 잠깐 말년 휴가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이제 곧 제대를 앞두고 있고 이 다음 시즌 이제 현역 복귀를 이제 노리고 계신데 일단 그 리버풀 존 모스 대학교 이 사이언스 앤 풋볼 학과가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을 텐데 네, 저희 뭐 같은 동문이긴 하지만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 한상혁 코치는 이제 학부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이언스 앤 풋볼 학과는 뭐 주로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나요? 뭐 일반적인 그런 스포츠 사이언스 과목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구체적인 스포츠 한 종목, 그 축구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뭐 생리학이나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경기 분석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졸업 후에 그 졸업생들의 진로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네. 주로 뭐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나요? 먼저 뭐 저 같은 케이스처럼 뭐 피지컬 코치로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경기 분석관, 이런 퍼포먼스 아날리시스를 이제 좀 많이 배운 후에 그 과목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그 진로로 이제 가는 학생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학을 전공해서 이제 스포츠 심리학자로서 이제 활약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 현장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동기들 중에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꽤 있습니다. 지금 에버튼에서 분석관으로 일하는 친구도 있고, 피지컬 코치로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이제 다른 축구팀, 그 크리스탈 팔레스에서 이제 피지컬 코치로서 활약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풀 존 모스 대학교의 그 사이언스 앤 풋볼 학과의 인맥들이 굉장히 이제 방대한데 이렇게 아주 좋은 곳, 네트워크가 좋은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말이 나왔으니까 이 리버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리버풀이 영국 축구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리버풀 FC가 작년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고 또 그 직전에는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고 또 현재 그 리그 선두에 있는 팀이 라이벌 팀이죠. 네. 에버튼이 또 선두를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상혁 코치가 에버튼 FC에서 또 인턴을 한 1년 정도 한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이 에버튼 훈련구장 뭐 특별한 기억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 에버튼 훈련구장이 방문한 첫 훈련구장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규모가 너무 크고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1학년 때 이제 현장 학습으로 그 에버튼 훈련구장에서 이제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웨이트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선수들을 보고 제가 꼭 이 선수들이랑 꼭 훈련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한 시즌 동안 즐기면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이 핀치팜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이제 실내 구장이 네. 바로 주임 옆에 하프 코트 정도로 이제 네,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선수들이 이제 주임에서 운동하다가도 필드 훈련을 바로바로 네. 이 옆에 실내 구장으로 나와서 운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마치 그 전북 현대 시스템하고 거의 뭐 유사한 맞네.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그랬고. 그럼 이 핀치팜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하시면서 주로 네. 어떤 역할을 하셨죠? 먼저 아카데미랑 이제 1군 팀 두 팀에서 모두 이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아카데미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코치로서 이제 정해진 훈련 프로그램을 그 유소년 선수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그 경기를 저희가 직접 찍으면서 저희가 분석하는 그런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에서 이제 좀 어시스턴트 역할을 많이 했고, 네, 1군 팀에서는 그 아카데미 역할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를 보조하는 업무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업무 중 하나는 그 선수들의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훈련 중 그 GPS 모니터링을 저희가 직접 했고,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그 체성분을 직접 이제 항상 체크하면서 이제 선수들의 이제 몸 상태 변화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2014-15 시즌이면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었나요? 그 로스 바클리 선수가 있었고, 바클리. 네, 그 다음에 팀 하워드 골키퍼 선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떠오르는 이제 존 스톤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선수를 보면서 나도 이제 이런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주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우리 스포츠 사이언스 스태프들 중에서 네. 뭐 내가 롤 모델로 삼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롤 모델로 삼았던 그런 스태프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그 피지컬 분야를 총괄을 했던 그 존 맥큐언이라는 그 스태프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은 그 코치님께서 이제 항상 선수들이랑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프로그램을 항상 전달하려고 노력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항상 이것을 100%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셔서 제가 좀 많이 좋아했던 스텝이었습니다. 그냥 뭐 아주 과학적인 어떤 일만 했던 게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예, 굉장히 맞습니다. 좋았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를 꿈꾸는 그런 네. 인턴 입장에서 네. 이 이제 책상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이론하고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느낌하고 네. 굉장히 달랐을 것 같은데 네. 현장 모습 중에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있나요? 제가 이제 가장 놀랐던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피지컬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핏하느냐, 그런 피트니스 레벨에 따라서 이제 뭐 훈련 강도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 훈련을 더 제공하거나 또는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렸다 싶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훈련에서 빼내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개인적인 접근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개별화된 디테일.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2016년인가요? 2015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네. 강원 FC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피지컬 코치로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강원에서 몇 년 계셨죠? 제가 강원에서 2시즌 동안 있었습니다. 2시즌. 네. 네. 그때 뭐 최은경 감독님을 만난 게 굉장히 행운이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 이제 최은경 감독님께서 이제 2016 시즌이 시작하시기 전에 피지컬 코치의 역할을 이제 인식하시고 같이 이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계셔서 이제 찾는 와중에 제가 이제 운 좋게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감독님께서 이제 피지컬 코치에 대한 인식을 선수들한테도 심어주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첫 이제 코치로서 경험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감독으로서 이제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그런 코치를 이제 피지컬 코치로 이렇게 믿고 써준다는 거는 굉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실험이고 그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원 FC에서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전으로 딱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네. 에버튼에서 인턴 시절하고 네. 이 가장 차이가 났던 어떤 실감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뭐 우선 역할적으로 봤을 때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에버튼에서는 인턴이었지만 강원 FC에서는 실제로 이제 코치로서 역할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모든 것을 다 피지컬 분야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그걸 이제 코치님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느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워낙 그 시장이 에버튼 같은 프리미어 리그는 굉장히 크고 비교적 K리그는 작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 규모의 차이에 대한 적응도 조금 차이가 많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의 차이라 하면 결국은 뭐 지원의 어떤 예, 규모라든지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에버턴이나 뭐 리버풀 같은 데는 지원 스태프들이 여러 명 있는 데 비해서 네. 이 강원 FC는 아마 혼자서 거의 대부분을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업무 맞습니다. 강도도 굉장히 빡셌던 걸로.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 FC에서 그 두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본인 개인적으로 가장 집중했던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제가 좀 집중했던 분야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조금 많이 등한시되고 있는 회복에 대한 것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선수들이 항상 이제 과부하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피로에 이제 시달려서 이제 그게 부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경기력 저하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악순환의 이제 기점이 아무래도 이제 충분하지 못한 휴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님께 좀 이 휴식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제가 중요성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내 이제 축구계가 과부하에 만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과부하에 노출. 뭐 코치나 감독들은 또 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선수들도 이 자기 몸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적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한다기보다는 뭐 쉬면 불안해하는 것도 이제 선수들도 마찬가지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떤 일종의 워커홀릭 같은 네. 그런 상태로 이제 쭉 지속이 되다 보면 회복이 좀 더디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즌 그 2018 시즌에 다시 이제 부산 아이파크로 최용현 감독하고 같이 네. 옮기게 되는데 뭐 강원 FC하고 부산 아이파크는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였던 것 중 하나는 그런 그 스포츠 사이언스 장비에 대한 지원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로서 이제 실제로 GPS를 사용하면서 이제 한 시즌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역할이 좀 그 전 시즌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지컬 코치 혹은 이제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로서 어떤 뭐 모니터링을 위한 이 하이 테크놀로지가 있고 없고의 네. 차이가 큰가요? 우선 제가 느낀 바로는 설득력에 있어서 조금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이제 GPS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들에게 교육을 했을 때 선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GPS 같은 이 테크놀로지들이 항상 이 장단점이 있는 게 네. 이게 매일매일 데일리 베이스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네.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만 사용을 해서 마치 이렇게 낚시하듯이 데이터를 네. 건져 올리면 굉장히 이제 호도될 가능성도 또 맞습니다. 많고 오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에는 호치민시티에서 잠깐 네. 프리시즌만 이제 담당을 하고 네. 군 입대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느꼈던 그런 차이들을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면서 한 번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원 규모도 한국보다는 차이가 있었을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요즘 베트남이나 이 동남아 축구 시장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뭐 어떤 점이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느끼는 점이 있나요? 우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선수들의 그런 퍼포먼스 수준이 결코 이제 낮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 스포츠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아무래도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열정적이고 그래서 이게 좀 질적으로 좋은 그런 서포트가 제공이 되면은 발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상혁 코치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에서 인턴으로 시작해서 이제 K리그를 거쳐서 베트남까지 찍고 네. 이제 군데스리가도 경험한 그런 코치님인데 이 피지컬 코치로서 이제 뭐 길지는 않지만 짧은 경험이지만 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 피지컬 코치의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짧은 경험으로서 느낀 바는 당연히 이제 스포츠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고 더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이제 선수들이 납득하고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0% 노력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력이 높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이제 코치로서 가장 큰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본인이 롤 모델로 삼았던 네, 그 에버튼의 맥퀴언 코치 같은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확보한 어떤 데이터나 이 모니터링을 통한 선수의 상태를 얼마나 잘 이제 전달하고 선수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한테도 이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저의 방법이 더 이 효율적으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 리버풀에서 이 피지컬 코치를 공부하고 또 K리그의 어떤 코치 경험을 가지신 한상혁 코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무리 하시죠. 과학 없이 축구 없다.